자,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이제 뉴욕 닉스. 자, 일단 경기 설명에 앞서서 양 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락 확정입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남은 경기 다 이긴다고 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됐죠. 5위로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뉴욕 닉스 입장에서나 인디애나 입장에서나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양 팀 다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자, 양 팀의 그런 결정자 누수를 한번 보면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핵심이 할리버튼, 그리고 두아르테, 그리고 켄달 브라운이 지금 아예 아웃으로 결장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터너가 지금 이제 GTD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터너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그나마 호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리어스 랜들, 그리고 제프리스, 그리고 두안 워싱턴이 현재 지금 결장인 상황이고, 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D인 상황. 요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뭐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좋아요. 근데 4연승으로 좀 상승세인 뉴욕 닉스고, 게다가 지금 뭐 브런슨이 결장했었던 경기에서도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변수는 있죠. 일단 현재 지금 랜들이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RJ 베런마저 못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조금 전력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럿이랑 랜들 두 선수 모두 다 뭐 득점이랑 수비 둘 다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있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요 둘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닉스 입장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근데 할리버튼이 지금 결장된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인디애나가 이제 할리버튼이 없어도 그래도 득점 자체, 공격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이제 오클라호마랑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그리고 이제 그 전에서도 두 선수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터너랑 할리버튼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인디애나에 아무래도 그래도 현재 할리버튼이랑 터너가 없었을 때 그런 경기력 어느 정도 상을 보면은 뭐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121대 117로 홈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홈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전반전까지는 어느 정도 리드를 했어요. 전반전은 좀 리드를 했지만 후반전에는 좀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는지 결국엔 클리블랜드한테 패배를 했죠. 후반전에는 이제 4쿼터의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서 좀 아쉽게 패를 한. 물론 결과적으로도 이거 클리블랜드한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거의 클리블랜드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그 인디애나의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닉스가 연승 중이기도 하지만 베럿이랑 약간 랜들이 확실히 이제 출전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경기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주전들 좀 휴식을 취하거나 그리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인디애나가 뉴욕 닉스 상대로 이번 시즌에 거의 접전의 경기를 펼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한번 종합해서 봤을 때는 요거는 약간 인디애나 쪽 프랜승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디애나 이제 프랜승을 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누바 기준점이 잠시만요. 이게 234.5를 받았네요. 234.5 기준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점 나오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거라 기준점은 확실히 체크를 안 했는데 234.5면은 충분히 오늘 오버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란타 대 워싱턴. 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 영이랑 그 디안드레 헌터가 GTD 상. 그 다음에 워싱턴 위저즈는 지금 아우디아가 아웃이죠.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 필, 칼 쿠즈마, 그리고 포르징기스, 마커스 모리스, 몬테 모리스, 그리고 이제 델몬 라이트가 전부 다 GTD인 상황. 자, 일단은 뭐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직전 시카고를 이겼죠. 지금 시카고를 이기면서 좀 동부 컨퍼런스 8위 안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틀란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최대 지금 7위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가 있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좀 실패가 어느 정도 확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주전들이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 쿠즈마, 포르징기스 전부 다 지금 GTD로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주전들의 출전이 약간 확실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트레이 형이 근데 정경기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출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번 경기 일단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GTD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이랑 헌터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 이것도 뭐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빌, 쿠즈마, 포르징기스 요 주포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날 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애틀란타가 좀 더 워싱턴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워싱턴은 이미 시즌을 다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원정에서, 거기다 원정 경기기도 하고 해서 나올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애틀란타 승에 마인스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보스턴 대 토론토. 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런 브라운, 그리고 프리차드,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가 GTD 상황. 그리고 이제 갈리나리는 아예 시즌 아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금 신경 쓸 수가 없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토포토 주니어가 오토포토 주니어, 오포주가 지금 이제 아웃인 상황.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이제 GTD인 상황.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남은 3경기를 다 이겨야 돼요. 남은 3경기를 다 이기고, 미러키가 이제 남은 3경기를 다 져야 이제 정규 시즌 1위가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스턴의 2위로 좀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미러키가 한 경기만 이기면은 이제 1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남은 일정을 봤을 때도 당장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 시카고를 뭐 충분히 지금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미러키가 거의 정규 시즌 1위는 확실하다고 보고, 그러면은 뭐 사실상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는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상대팀인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왜냐면 그래야 지금 리그 8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토론토한테 오히려 보스턴보다는 토론토 쪽이 더 굉장히 동기부여가 큰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지금 GTD 선수들 브라운, 프리차드, 로버트 윌리엄스까지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보스턴이 지금 토론토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번 경기 일단 어느 정도 보스턴도 브라운은 나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좀 GTD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백투백 경기를 치렀죠. 직전 이제 필라델피아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추가로 또 결장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주전들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양 팀 다 그리고 이제 백투백 경기를 치렀는데 토론토는 뭐 이제 샬럿 상대로 좀 가비지 경기를 만들다 보니까 주전들 체력이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전들의 그런 시간 관리는 토론토가 더 잘했고, 그리고 동기부여까지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맞붙었을 때도 토론토가 보스턴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 않는 거를 감안하면은 요거는 현재 보스턴이 홈이라고 해도 보스턴보다는 토론토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토론토 쪽 프랜승을 보고 229.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프랜승의 229.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다음 경기 이제 뉴올리언스 대 멤피스. 자 뉴올리언스 자이온이랑 뭐 호세 알바라도 요 리들이 지금 아웃. 네. 그리고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아담스 그리고 클라크는 아예 다 시즌 아웃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딜런 브룩스, 그리고 벤치에 이제 라라비아, 그리고 자이어 윌리엄스가 전부 다 GTD인 상황. 네, 요 정도로 지금 결장자 누수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직접 뭐 뉴올리언스는 세크라멘토한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세크라멘토한테 패배를 하면서 6위권에 드는 데는 한층 더 지금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무조건 일단 이겨야 어느 정도 좀 6위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멤피스 역시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왜냐면 멤피스도 지금 1위와 뭐 3위 모두 이제 각각 2경기 차이기 때문에 멤피스 입장에서는 지금 2위인데 요거 만약에 계속 이제 연달아 패배를 하면은 3위까지도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3경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은 3경기 뭐 결과에 따라 순위가 뭐 유지되거나 이제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멤피스도 이번에는 뭐 지금 결장자나 그러면 GT 뜬 사람 이제 뜬 선수들 말고는 추가 결장은 아마 없어 보이는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재 이제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멤피스가 그래도 더 우세해요. 아무래도 일단 뉴올리언스는 이제 시즌 초긴 하지만 자이온이 빠진 게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있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잉그램의 그런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맥컬럼이 좀 같이 터져주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난 입장이지,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 멤피스를 좀 넘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일단은 뭐 골밑은 뉴올이 어느 정도 우위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외곽이나 좀 찬스 메이킹, 어시스트 같은 그런 좀 찬스 메이킹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공격은 멤피스가 훨씬 더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좀 멤피스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멤피스 쪽 프랜스 놓고, 그 231.5 기준, 이거는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유올리언스도 뭐 최근 득점력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난 입장이고, 멤피스야 뭐 이제 자모란트까지 오면서 다시 좀 템포가 빨라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언더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자 댈러스 대 세크라멘토. 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치치랑 어빙이 GTD인 상황. 자 세크라멘토는 뭐 그냥 벤치 자원이죠. 델라노바 선수가 아웃. 요 정도로 지금 여겨집니다. 자 일단 뭐 댈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기를 좀 어느 정도 이겨야 좀 플레이인 토너먼트 프린토에 어느 정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돈치치랑 어빙이 GTD로 뜨긴 했지만 이게 지금 워낙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댈러스랑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오클라호마가 직전 이제 골든스테이트한테 패배를 하면서 좀 한번 미끄러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이기면은 충분히 다시 프린토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좀 정신무장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현재 당연히 경기력은 뭐 세크라멘토가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일단 뭐 공격 전개나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일단 요울리언스 원정을 뛰고 왔죠, 직전에 백투백으로.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 역시 지금 현재 뭐 3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순위가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멤피스도 결국에 뭐 1승 정도만 하면은 2위, 최소 2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약간 생각을 하면은 주전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백투백이기도 하고 곧 플레이오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제 부상 당하면은 큰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좀 어느 정도 주전들 관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솔직히 댈러스가 끌리진 않아요, 냉정하게. 그런데도 그렇다고 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댈러스 쪽 승을 보고, 굳이 뭐 핸디까지 본다면 마인스까지도 한번 볼게요. 이거 댈러스 승의 마인스. 그리고 기준점이 좀 약간 예상 외로 너무 높긴 한데 244.5 기준. 244점은 이건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뭐 어빙이 나오면서도 이제 댈러스가 좀 템포가 빨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세크라멘토야 원래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난타전으로 약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기준점이 너무 높다. 244.5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더 찍을 거 아니면 그냥 언어반을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댈러스 승의 마인스 244.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 대 LA 레이커스. 자,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 조지가 지금 아웃인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런 고든 그리고 마커스 모리스가 GTD인 상황. 이렇게 지금 결정된 누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안젤로 러셀이 지금 아웃고, 조반바 아웃, 피펜도 아웃. 이렇게 지금 세 선수는 확실하게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요 두 팀 라이벌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양팀 서부 컨퍼런스 지금 나란히 6-7위로 승률이 지금 동률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아무래도 이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어느 한 팀이 이제 쭉 올라가고 어느 한 팀이 좀 내려가는 그런 좀 약간 좀 거의 벼랑 끝에 그런 몰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르브론도 돌아오면서 4연승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직전 이제 유타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전들의 그런 체력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연장까지 뛰고 온 다음에 이런 레이커스 주전들의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면은, 일단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좀 40분 초반, 그리고 르브론은 좀 지금 30분대 후반. 아까 말한 갈매기랑 그리고 우리데스, 그리고 슈루더는 지금 뭐 40분대 뭐 초반까지도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레이커스는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유타에서 이제 홈구장, 클리퍼스 이제 같은 구장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클리퍼스가 홈이니까 클리퍼스 홈구장까지 가는 그런 이동 거리까지 계산을 하면은 좀 더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번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클리퍼스한테 전패를 하면서 또 상성에서도 좀 레이커스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이전과는 어느 정도 좀 다르게 전체적인 템포는 네, 클리퍼스가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드 이제 전에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템포가 느르는데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제 들어오면서 좀 템포가 전보다는 더 빨라진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제 레이커스는 원래 이제 템포가 시즌 초에는 굉장히 빨랐는데 말 그대로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빠져나오고 이제 뭐 비즐리 뭐 이제 반더빌트 등 새로운 이제 선수들 디안젤로 러셀이 이제 들어오면서 템포가 굉장히 낮아졌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더 느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만약에 GTD에서 지금 고든이랑 뭐 마커스 모리스가 결장을 한다고 해도 클리퍼스가 그렇게 밀릴 것 같은 경기는 아니에요, 인정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도 지금 저는 클리퍼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GTD 선수가 출전을 한다 하면은 클리퍼스가 좀 더 많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클리퍼스 승, 자 그리고 마인 승, 그 다음에 231.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이제 오늘 분석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